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교통사고 중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만든 사고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보험금을 노린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작년 보험 사기 적발액은 5,2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추정액이 3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국민 1인당 7만 원씩 더 부담하고 있는 격입니다. 차를 타고 다가가 차에 몸이 닿지도 않았는데 쓰러지는 척합니다. 심각한 사회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 바로 지금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 있는 차와 충돌해 살짝 긁히는 사고. 경미한 이 사고가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실수라고 여겨질 만큼 작은 사고. 이 역시도 보험 사기에 악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년에 100대당 1건 정도인데 이 남자에게 불행이 붙은 걸까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10건의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1억 4,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 사기범들의 악랄하고 치밀한 수법들 알아볼까요? 이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 불법 정차한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섭니다.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보험 사기범. 건너편 차로에서 라이트를 끈 채 기다렸다가 전력 질주해 옵니다. 결국 사고가 나고야 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수법일까요? 끼어들기를 한 자동차. 통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앞에서 급제동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최근 보험 사기범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입차까지 이용하는데요.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고급 외국산 스포츠카를 슈퍼카로 부르지요. 보험 사기단이 이런 슈퍼카에도 마술을 뻗쳤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최신형 스포츠카에 대한 사고 신고는 보험사가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6월 억대의 슈퍼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거나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 사기 행각을 통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무려 38명이나 가담했는데요.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놀랍게도 자동차와 관련해 방송까지 출연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았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팀포르쉐 동호회 회원들을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로 끌어들여서 튜닝 목적으로 그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외제 차량을 이용해서 허위사고, 고의사고, 위상사고를 가장해서 수리비 부풀리게 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차량을 튜닝을 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서 튜닝하는 걸 볼 때 참 일반인 상식이 맞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한 것은 다른 정당한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피해를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운전 중이던 피해자 옆 차로에 빨간색 포르쉐가 보입니다. 달리고 있던 운전자의 목적지는 직진을 해야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차가 달리고 있던 차로는 우회전 전용. 그래서 옆 차로로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차선 변경 금지를 알리는 실선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들려오는 엔진 소리, 그리고 이어진 추돌 사고. 굉장히 이게 만약에 속력이 굉장히 한 7, 80km 이상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상황이 10km, 모든 차가 10km, 해봤자 20km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받친 거니까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사고가 나는 그 짧은 순간부터 이거는 고의사고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 후에 이제 보험사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너무 고의성에 짙은 사고인데 그냥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 심정이었죠.
이번 사건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하여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힌 후 총 6회에 걸쳐 8,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는 모든 운전자를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법규 위반이나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정말 무섭네요. 작정하고 사고를 낸 사람들이야 마음의 준비를 했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보험 사기꾼들에게 있어서 교통사고란 무조건 당첨되는 못된 복권과도 같은 거죠.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는 진화하고 있는 보험 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국의 김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동차 보험 사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하게 되나요? 보험사에는 전직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 특별조사팀이 투입이 돼서 심층적인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 후에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함으로써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실제 벌어지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전에 공모를 해서 특정 장소에서 경미한 사고를 내는 이제 그런 유형. 또는 이제 자해형 차에 뛰어들어 가지고 다쳤다라고 하는 자해형 사고. 그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위장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최근에 그런 게 네, 나왔는데 네. 그 부품값을 좀 부풀려 가지고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국산 차량에 비해서 수입차의 수리비가 약 한 3, 4배 정도가 높습니다. 수리업체에서 수리비를 부풀리는 이제 그러한 사례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형법에는 별도의 보험 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국회에서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고 또 형법에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자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징벌적 배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보험 사기로 뭐 100만 원을 이득을 봤으면 그 한 10배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도록 국가에서 그런 좀 징벌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적인 징벌 이 부분도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를 있습니다.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법 추진해 볼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농담입니다. 네. 자, 보험 사기에는 고의 사고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악질적으로 행해져 온 자해 사고도 있는데요. 그 위험성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 바로 자해 공갈단인데요. 관련 영상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게 있는데요. 느긋하게 걸어와 보닛 위에 눕습니다. 그러고선 해가 저물고 경찰이 올 때까지 운전자를 괴롭혔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자 자동차에 뛰어듭니다. 골목길에선 주행 중인 차에 자전거를 집어던집니다. 자기가 차에 뛰어들어 놓고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거죠.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저 사람. 아니나 다를까 차에 직접 뛰어와서 부딪힙니다.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자해형 보험사기범. 이번엔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보험사기범에겐 시민들의 발, 대중교통도 먹잇감입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다가가서 손목으로 치고 가는 사람. 왜 저러나 싶은데요.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네요.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던 중에 블랙박스를 본 거죠. 여유롭게 도망갑니다. 더 기막힌 사례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남자.
경적을 울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이 사람을 피하려고 차선을 바꿨는데요. 따라옵니다.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보험 사기범. 제 블랙박스 찍히고 있으니까 꺼져. 블랙박스란 말을 듣고서야 길을 열어줍니다. 다 찍혔으니까 경찰 신고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영상을 보면 우습지만 만나게 되면 공포를 선사하는 자해형 보험 사기범.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신세계, 사람이 차를 치는 현장이었습니다. 당사자분은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으로 보니까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할머니께서 가방을 들고 딱 가시는데 차가 싹 지나갔거든요. 갑자기 할머니가 차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막 세워주더니 가방을 딱 열면서 이거 봐라. 우리 대대로 물려오던 고려청자가 깨졌다. 지나갔다 이거를. 시장 가면서 고려청자를 왜 들고 오시냐고요.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블랙박스 아니면은. 근데 블랙박스에도 이런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런 자해형 보험 사기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자해형 보험 사기가 서행하는 차량에 가볍게 손목을 이렇게 댄다든가 또는 이제 횡단보도상에서 이제 잠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때 발등을 살짝 집어 넣어가지고 횡단보도 사고로 뭐 위장을 한다든가. 근데 차량 운전자는 그 사고가 난 상황을 갖다가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심지어 뺑소니로까지 몰아서 신고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이. 아니 근데 그게 뺑소니, 이거 진짜 신기한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그런 뺑소니인가요? 뺑소니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죠. 그러나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게 정상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자가 있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는 것만이 뺑소니로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 보험 사기범들의 압박에서 피할 수가 있나요? 보험 사기범들은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의를 하시기보다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사고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제2, 제3의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사고가 정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보험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 사고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1차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고의 사고인지 정상 사고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그 보험 사기범이 어떤 교통 법규 지식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그런 말을 들으면 일리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 보험 사기범의 말에 현혹될 수가 있는데 절대 그 상황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고 후 주변을 환기시키거나 사고 처리 법규와 절차에 대해서 박식하거나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보험 접수를 강요한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